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원로 학자 수학적으로 증명한 4.10 부정선거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원로 학자가 5개월간 꼬박 날밤을 새워가며 부정선거를 수학적으로 증명한 것으로 평가받아 화제를 모으고 있다. 허병기 인하대 공대 명예교수는 올해 4월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를 분석한 뒤 낙선한 국민의힘 후보 가운데 46명이 실제로는 당선됐다는 통계학적 분석 결과를 지난달 19일 인천에서 열린 선거 세미나에서 발표해 충격을 줬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국힘은 137명, 더불어민주당은 102명이 당선된 것으로 산출됐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힘 91명, 더불어민주당이 163명 당선된 것으로 발표했다. 당시 세미나에 참석한 다수의 학계 인사가 완벽한 증명이라고 공개적으로 극찬했다. 허 명예교수는 최근 기자와 만나 선관위 발표 결과가 진실이라면 전 세계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를 모두 수정해야 한다고 탄식하면서 통계 확률적 공리에 벗어난 결과를 우리가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공리는 수학이나 논리학에서 증명이 없이 자명한 진리로 인정되는 원리다. 이처럼 다른 명제를 증명하는 대전제가 되는 불변의 원칙이 선관위가 최종 발표한 통계값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당일 득표율과 선거구 득표율, 당일 관내 사전 득표율이 거의 같은 값을 갖는 게 통계학적 공이라는 게 허 교수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공개한 통계값을 근거로 기획 조작된 값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노련한 노학자는 혼신의 힘을 다해 일일이 모든 선거 결과를 입력하고 분석한 끝에 고교 통계 수준으로 설명이 가능한 보정값을 끌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그에 따르면 유권자가 1만 명이라면 선관위가 유권자 투표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의 표를 부풀리게 하고 실투표수보다 늘어난 만큼 민주당 후보에 더하는 기획 조작 방식이 동원됐다고 한다. 이때 3분의 1 또는 4분의 1을 보정 정수라 한다. 이번 4.10 총선에서는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에서 당일 득표율을 뺀 차이값이 서울 48개 선거구 425개에 동해서 민주당 후보는 425곳 모두 플러스, 국힘 후보는 마이너스 값을 기록했다. 그는 99% 신뢰 구간이라는 통계학 계산식이 있는데 조작한 보정값을 빼고 나면 민주당과 국힘당, 기타 소수 정당의 득표값이 신뢰 구간 안에 모두 들어간다며 우리가 고교책에서 배우고 전 세계가 공인하는 수식으로 비로소 통계적 공리가 검증되고 규명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허명기 명예교수는 지난해 편낸 2020년 사이로 선거판을 움직였던 비밀지령 1위에서 수학적 통계적 분석으로 선거 조작의 실체를 파헤쳤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다음은 허명예 교수가 보내온 통계 수학 확률적 증명 풀이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종료된 후 6개월이 흘렀다. 그러나 아직 선거 결과를 승복하지 못하고 재판이 진행 중인 소송이 15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러 시민단체가 제22대 총선은 부정선거이며 당락이 뒤바뀐 선거구가 수십 곳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을 학술적으로 분석하여 증명할 수 있을까? 한 걸음 더 나아가 당락이 뒤바뀐 선거구를 찾아낼 수 있을까? 찾아낼 수 있다면 몇 석이나 될까? 학술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로 문제 해결에 사용하는 수식이나 이론이 공인된 것이어야 한다. 둘째로 적용된 이론이나 수식의 사용 사례가 많아야 한다. 셋째로 분석에 사용한 자료가 확실하고 안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도출되는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통계학자들은 전국 초등학교 학생들의 연령별 키와 몸무게, 수학능력 시험 성적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 강수량과 기온과 같은 자연현상 문제, 대통령 지지율, 선거 득표율 등과 같은 정치 문제에 대한 특성치, 키 몸무게, 지지율 등의 분포가 종 모양의 특성을 나타내며 이에 대한 확률밀도 함수가 다음식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식에서는 특성치의 값을, 특성치의 평균값을, 표준 편차를 의미한다. 공식은 생산 공정에서 제품의 불량률, 시청률, 대통령 정책 지지율, 유력 대권 후보자들의 지지율 추정 등 많은 문제들의 특성치 분포에 사용하는 식이다. 이 식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는 물론 공산주의 국가를 포함한 전 세계 고등학교 수학책에 실려 학생들이 공부하는 수식이다. 이 식을 사용하여 제22대 총선의 임의의 선거구에 대한 당일 투표 결과로부터 모집단위 선거구의 득표율을 추정하는 식을 유도하면 다음 식과 같다. 제22대 총선은 당일 투표, 관내 사전 투표, 거소선상 사전 투표, 국외 사전 투표로 구성되어 있다. 모집단에 해당하는 선거구 투표 결과는 앞에 5종류 투표의 합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당일 투표와 4종류의 사전 투표는 모집단위 선거구 투표의 표본이 된다. 어느 표본의 득표율을 사용하여 모집단의 득표율을 추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5종류의 표본 중 가장 안전한 투표 표본을 규명하여야 한다.
후보 간 경쟁력이 비슷할 경우 민주당 후보의 득표율과 국힘당 후보의 득표율 차이값이 플러스인 선거구 수와 마이너스인 선거구 수를 사용하여 계산한 투표 표본의 발생 확률 값을 사용하여 표본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것이 용이한 방법이다. 두 후보 간의 득표율 차이값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대반 사건이며 각 선거구의 투표는 독립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차이값이 플러스인 선거구 수와 마이너스인 선거구 수를 사용하여 투표 결과가 도출될 확률은 다음 식을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 식에서 P는 확률값, N은 총선거구 수, 어은 득표율 차이값이 플러스인 선거구 수를 의미한다. 서울 지역 48개 선거구에 대한 투표 표본별 발생 확률을 식을 사용하여 계산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승리했으나 선거구 투표에서 낙선한 국힘당 후보 10명에 대한 통계학적 당락 결과를 분석해보자. 당일 투표에서는 승리했으나 최종 낙선한 국힘당 후보 10명에 대한 국힘당 후보 당일 득표율 빼기 민주당 후보 당일 득표율의 차이값이다. 투표에 오염이 없었다면 국힘당 후보가 당선되었을 것임을 표를 보면 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제22대 총선의 지역구 254개 선거구에 대한 선관위 발표 결과는 국힘당 91석 야당 163석이었다. 이 결과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 결과이냐 하는 담론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분열을 야기시켰다. 전 세계가 공인하고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고등학교 수학책에 실려있는 수식을 사용하여 선거 결과를 학술적으로 해석하면 표와 같다. 이 결과에 의하면 지역구 254석 중 야당은 113석, 국힘당은 141석을 획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만일 선관위 결과가 진실된 결과라면 통계학 이론을 재정립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의 통계 부분을 수정해야 하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것이다. 우리가 힘을 합쳐 함께 풀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 것을 제시하면서 결론을 맺는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도움이 됩니다.